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한 응용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병렬로 연결된 두 저항 R1, R2를 R1이 15ohm이고 R2이 30ohm으로 측정하였고 두 저항의 측정 오차가 각각 10% 이하일 때 전체 저항 R의 최대 오차를 구하라. 그러면은 전체 저항이 R이라 그랬을 때 병렬에서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되고, 이건 R로 하게 되면 R1 곱하기 R2에서 통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R1 곱하기 R2니까 R1 플러스 R2가 되고, R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총 오차는 DR은 라운드 R1 라운드 R R1 플러스 라운드 R 라운드 R2 R2 전미분에 해당하는 거죠. 전미분이 어디에 있었냐?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면 요걸 풀라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거 이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였는데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러면 이코를 R1에 대해서 하면 이거는 밑에 거의 제곱, 그렇죠? 원래 이제 뭐 공식 비슷한 게 있는데 직접 한번 그래 몰프람 알파에서 푸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나 틀릴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는 라운드 여기는 R1을 X라고 그러고 R2를 Y라고 그럴 테니까 X에 상관없죠. X 곱하기 Y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R1을 X라고 그러고 R2를 Y라고 그러면 X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거의 제곱 그다음에 요거 Y 곱하기 X 플러스 Y 빼기 요거 1 XY 그래서 XY 없어지고 Y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R1 플러스 R2의 제곱 R2의 제곱 ER1 이쪽은 R1 플러스 R2의 두 번째 건 여러분 해보세요. R1의 제곱 ER2 R1 플러스 R2는 R1이 15 플러스 35의 제곱 R2의 제곱 35의 제곱 그 다음에 각각 10%니까 이번에 10%는 15면 10%니까 0.5 플러스 15 플러스 35의 제곱 15의 제곱 더하기 35 2.5 이걸 풀게 되면 요 DR 그러니까 전체 저항 R의 최대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고 그래서 R1, R2를 아까 그 미적분 할 때 이제
풀기 편하도록 XY 이거는 잘 따르도록 XY만 조절한 거 이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죠. 이걸 한번 실제로 구해보면 35의 제곱 15 플러스 35의 제곱 곱하기 1.5. 1.5는 15옴의 10%니까 1.5죠. 그다음에 15의 제곱 이건 아니고 15 플러스 35의 제곱 35옴의 10%가 33.5가 될 테고 값은 1.05네요. 즉 이거의 실제 최대 그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을 실제로 구해보면 1.05였는데 저항값은 15옴보다 당연히 작죠. 그래서 15 곱하기 30, 15 더하기 35, 15 곱하기 35. 네, 5로 나누면 3 플러스 7, 3, 10이죠. 10이니까 2, 7. 그렇죠? 21, 10.5 옴이 되고 이렇게 구한 게 1.95 옴이니까 이거 10%돼요.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아까 1.95였죠? 1.5. 그러니까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가 각각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 값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각각의 10%가 최대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최대로는 10% 차이가 나니까 10%가 차이할 때 1.0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인데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기체를 해석할 때 기체가 이제 날아다니고 하는 걸 해석을 할 텐데 그래서 기체의 한번 읽어보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기체는 이제 분자의 크기니까 O2나 N2를 주로 N2가 70% 정도 되니까 O2가 또 많고요. 분자가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가상적인 기체다. 그러니까 원래 N2나 O2는 되게 작은데 그냥 되게 또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실제로 거동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피가 무시할 정도로 작고 분자 간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정상적인 기체다. 가상적인 기체다. 그래서 서로 충돌해요. 분자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50나노미터쯤 되니까 원래 그 분자하고 분자 고체에서의 거리보다 한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50나노미터면은 작죠.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완전히 따르는 기체로 보통 공기, 연소, 가스 등을 이상기체로 취급하는 이렇게 해야 이제 수식을 쉽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 현상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를 나타내는 양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그러고 BV는 NIT라고 하는데 여기서 P는 압력, 파스칼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은 F는 MA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뉴턴이에요. 그렇죠? 무게 곱하기 가속도. 아이작 뉴턴이 F는 MA 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고 단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를 붙여간 뉴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기체 압력이 대기압, 밀기압일 때는 보통 1atm이라고 쓰는데 파스칼 단위로 쓰면 1.013 곱하기 12승
1제곱미터에 10만 뉴턴 작용하는데 1제곱미터에 10,000kg 분의 MA 중력가속 9.8이잖아요. 10이라고 잡으면 한 1제곱미터에 10,000kg에 10,000kg은 10톤이고 되게 큰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V는 기체 부피인데 메타 3승, 그러니까 단위가 메타인 경우 MKS 단위 쓴 거죠. 얘는 기체의 몰수는 1이라고 써야 되는데 1몰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해낸 건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1몰이라고 합니다. 뭐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 계란 한 판이 뭐 24개인가 30개인가, 마늘 한 장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단위예요. 그래서 기체들은 너무 크니까 6.52 곱하기 10에 23승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어떤 기체들이 죄송합니다. 기체들이 1몰이 존재할 때 상온에서 1몰이 존재하면은 이상 기체는 22.4리터가 존재해요. 25도씨. 0도씨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게 헷갈리네. T는 절대온도니까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0도씨다 그러면은 273K, 25도씨다 그러면은 0도인가? 몇 도인지 헷갈리네. 제 전공인데 헷갈려요.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보시는 것처럼 섭씨 0도네요. 0도에서 1기압에서 그렇죠. 1몰은 C 0도 C 저겁니다. 22.4리터인가? 그 다음에 1기압. 그래서 이상기체는 22.4리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수가 6.9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되는데 그걸 1몰이라고 그러고 절대온도 R은 기장 상수로 8.31 줄 퍼 K. K는 요 켈빈 없어지니까 PV는 즉 뉴턴 메타 제곱이 메타 3승에서 메타 제곱이랑 메타 3승에서 두 개 없어지면 뉴턴 메타 즉 워크는 하는 1은 F 곱하기 이동한 거리 S라고 쓰는데 주면 됩니다. 줄 퍼 K. 그래서 이게 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이상기체 고동인데 기체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쓰입니다. 쓰이죠.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상기체 1몰의 압력이 P, P가 V, 절대온도가 T, 기체 상수가 8.31. 그렇죠? 이상기체 상세 방정식 VV는 8.31T. 왜냐면 N이 1이고 R이 8.31이니까요. 시간 T에 대해서 압력이 50파스칼, 절대온도가 200K면 압력 변화율은 dT분의 dP 58파스칼에서 점점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렇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1초 동안에 초인지 시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시간 T였어요. 시에 대해서 0.3 여기서는 파스칼일 것 같아요. 0.3 파스칼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3 파스칼 1시간이다 아니면 뭐 1시간에 이 단위가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초면 초 해야 되는데 0.8파스칼 증가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점점. 절대 온도 변화 온도도 뭐 열을 때든지 부을 때든지 0.1K 1시간에 0.1도 거의 너무 느린데 존지 뭔지 어쨌든 간에 할 때 부피가 변할 거 아니에요. 압력은 짜부러뜨리고 압력이 계속 높이니까 온도는 올라가고 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dT분의 dV는
라운드 P, 라운드 V에 DT, DP, 라운드 V에 라운드 라지 T, 라지 T 온도, 라운드 DT에 스몰 T, 라운드. 얘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사실 T는 일정하다고 보고 얘는 P는 일정하다고 봐요. 이때 이 변화열들은 아주 되게 작아야 돼요. 작으니까. 그럼 여기 0. 여기에 0.3, 그렇죠? 여기에 0.1. 요거랑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 PV니까 V는 P분의 8.31T를 놓고 라운드 P에 라운드 V 하면 T는 일정하다고 치면 마이너스 P 제곱에 8.31 T. 그렇죠? 요거는 라운드 V는 T니까 아이고 라운드 V 라운드 T에 T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2분의 8.31. 그렇죠? 이거 다시 쓰면 EVD T는 시간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라운드 P 라운드 V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P 제곱분의 8.31 곱하기 라지 T 라운드 T의 라운드 아니다 이 P T의 P 플러스 A는 요거는 P분의 8.31 분의 8.31 라운드 T T의 T. 그래서 T는 200K P는 50파스칼 50 얘는 0.3 P는 50 얘는 0.1 50에 이거는 P의 제곱이 50의 제곱이 되겠죠. 50의 제곱분의 8.31 곱하기 200 곱하기 0.4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50분의 8.31 곱하기 0.1 하면 시간당 변하는 부피는 늘어날까 줄어날까. 플러스면은 부피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은 부피가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계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테니까 계산을 한번 마치 해보십시오. 답이 되겠죠. 밀도는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떤 거는 아주 얇은 판자 같은 데는 두께가 일정하다고 봐서 그렇죠? 면밀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면밀도. 그렇죠? 선밀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철사 이거는 판재 그렇죠? 얘는 아니까 사실 뭐 A 곱하기 T A 곱하기 A 이거는 단면적 길이 곱하기 단면적 원 형태라고 치면 기둥 형태라고 치면 이게 뭐 사각기둥이 됐든 뭐기둥이 됐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A분의 M은 A 곱하기 T 이런 식이 되겠고 요거는 L분의 M은 L 곱하기 뭐 A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정값을 간다. 만약 밀도가 고정값이 아니고 특정한 변수 만들면 밀도 함수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밀도 함수는 꼭 고체만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기의 밀도도 여기는 되게 높잖아요. 지상에서는 에베레스트산 위에 올라가면 공기 밀도가 되게 낮잖아요. 달에서는 또 낮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지표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밀도가 점점점 작아집니다.
공기의 개수가 적어진 거죠. 밀도함수 로 xy가 영역지에서 음수값을 같이 않고 해서 밀도가 음수로 가는 경우는 좀 이상하겠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영역지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로 DA를 하게 되면 그 곡선이 있는 곳, 그 아래 부피가 되잖아요. 총 부피. 적분을 했을 때 어디 있었냐? 요 부피, 총 적분한 부피에다가 로를 곱하면 이제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영역 D에서 밀도함수 XI를 갖는 양파생을 이 판의 질량은 X는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로는 저렇게 되니까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 마이너스 X제곱까지, 여기 D라는 범위고, 로 X는, 로 XY는 이 플러스 X 플러스 2Y에 이건 dy 안에 거는 dy 등 dx. 요 적분하는 얘기죠. 요거 적분하면 이거에 질량이 나온다. 항상 밀도함수를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쨌거나 요 같은 경우 이렇게 구하는 이제 밀도함수에 대해서 밀도함수가 이렇게 적분하면 이제 질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관성 모멘트란 회전촉을 중심으로 회전한 물체가 회전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통 R을 표기한다. 길이가 L인실, 그렇죠? 길이가 L인실. M물체를 회전할 경우, 회전이 여기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 중심으로 돌 때 ml 제곱이라고. L이 크면 똑같은 속도를 돌아도 되게 각속도가 똑같으면은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 되게 크죠. 똑같은 각이어도 예를 들어서 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도는 것도 세탑이 실이 길이가 여기서 이만큼 들어가면 각은 똑같이 변했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냐 바깥의 쪽이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줄로 뱅글뱅글 돌리는 거랑 길 줄에서 자꾸 돌리는 거랑 그러면 힘이 다르겠죠. ml 제곱이다. 이게 밀도함수가 rho xy 영역이 d 얇은 망으로 확장했을 때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런 이야기는 사실 물리 시간에 해야 되니까 어렵고 x제곱이니까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되고 y축 da는 이제 xy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한 거는 요거죠. 요거 y제곱 인테그랄 y제곱에 로가 3x제곱 dx dy인데 dx dy는 순서에 상관없겠네요. x가 0부터 2까지 y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확하게 무슨 이미 그려지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완성 모멘트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났나요? 그러면은 그렇죠. 완성 모멘트. 다시 한번 이 앞으로 가서 강조드려야 할 부분들은 왜냐하면 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전미부분부터. 아까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변수가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잘 보시면 얘네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얘네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x가 변함에 따라서 y는 지금 y는 지금 일정한 상태죠.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지금 일정한 상태. x라는 변수가 변하면서 이만큼이
커지는데 그 값이 요거예요. 요거의 기울기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x축의 변화량 하면은 델타 G만큼을 x가 변할 때 생기는 델타 G, y가 생길 때 변하는 델타 G. 이 두 개의 합이 각각의 변수의 변화로 생기는 z의 변화량이 합이 되는 이게 전미분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기하학적 의미, 아름다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변할 때 생기는 요거 y라는 변수, 요거는 요게 요 안에 표면을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요 접선의 그 x 방향, 그렇죠? y 방향, y의 변화량. 미분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x축이 y잖아요. 그래서 여기만큼 평균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델타 x만큼 변할 때 델타 y, 이게 이제 되게 작은 영역이죠.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주 작게 가면 접선이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델타 x를 곱해주면 왜 델타 y가 되잖아요. 근데 변수 하나일 때는 그냥 딱 델타 y하고 dy하고 딱 많은데, 얘는 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각각의 부분 미분의 각 변수의 변화량을 곱한 거, 더한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이때는 y는 일정하죠. 이때는 x는 일정한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뷰티 오브 아트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되느냐, 그렇죠? 그건 증명을 하면서 잘 헷갈리는데, 그렇게 풀면은 아까 나왔던 것들이 나와요, 값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미분하고 적분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전미분 활용해서 오차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량과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량에 따라서 전체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량이 생기는데, 그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량은 압력이 커지면은 부피는 줄어들 테고, 풍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압력을 넣으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온도 올리면 압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제 부피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부피, 시간에 따라서 부피를 변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변수를 조절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나중에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두 문제는 꼭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미분과 부분미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정도까지 할 수 있죠. 문제가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세 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라운드 R 오버 라운드 R, 여기다 더하기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저항이 세 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 개라고. 여기서 플러스 R 3분의 1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뿐만 아니라 V라는 변수가 압력과 온도, 즉 V는 P분의 8.3일 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부피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다 다른 거죠. N과 R은 몰수는 사실 물질이 들락날락거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풍선에다가 숨을 하고 불어 넣으면 N 값이 변하는 거예요. N 값이.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기의 주입 속도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압력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여기서는 N값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1몰의 압력이니까 공기의 개수가 일정하다. 외부에서 공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풍선 불 때처럼 이렇게 불어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압력은 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피스톤처럼 외부에서 힘을 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을 더 가할 수도 있고, 또는 바깥에서 이렇게 그 박스 안에다 넣고 공기를 빼면, 박스에 공기를 빼면 여기 점점 부피가 주변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이 부풀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와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부피, 압력에 따른 부피의 변화와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시간의 변수로 조절했을 때 전체 부피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에 나올 거고, 이것도 뭐 적분이니까, 일률적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함수는 조금 넘어가서 저 나중에 다시 아까 지금 뭐에서부터 그런 이제 힘이 방향을 갖거나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어떤 방향을 갖고 흐르거나 전류의 흐름이 뭐 물의 흐름이 방향과 크기를 갖고 올라갈 때 생각하면 되는데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특히 물리할 때. 일단 넘어가고 선적분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을 따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적분은 넘어가서 벡터장은 넘어가고 일단 미분 방정식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행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는 미분 방정식 하고요. 뷰티가 뭐가 있는데 미분 방정식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미분 방정식을 하면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고 보세요. y를 x에 대해 3번 미분한 거.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물리법칙이나 공학적인 법칙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없으면 공학의 수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쨌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